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자, 우리 지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배우든지 간에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요? 그렇죠? 아마 활용 부분일 거예요, 활용 부분. 근데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갖다가 만들면 만드는 걸로 끝내야 되나요? 이 만들기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이제 활용 부분입니다. 활용 부분. 자, 활용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 이유 아시죠? 예. 문제가 좀 글쎄요. 까다롭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약간 번거롭습니다. 번거롭다는 게 뭐예요?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갖다 여러분이 식까지 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식을 또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번거로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활용은 뭐예요? 식만 잘 세우면 돼요. 그럼 그 세우는 식에서 그 식을 풀어내는 과정이 또 어렵겠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식을 잘 세울 수 있냐 없느냐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만 잘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활용을 좀 공부를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자, 우리가 근을 가지고 문제를 좀 접근하는 문제, 고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를 풀었더니만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도대체 여기 m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곱한 값이 얼마냐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m과 n이 유리수라고 하는 사실.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한 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근을 갖다가 요 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mn을 알아내면 되지 않나요? 자, 문제는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려면 좀 힘들어요. 왜?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집어넣는 게 이게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가 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좀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보세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자,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A값이. 자, A값이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자, X는, 자,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선생님 따로따로 한번 써볼게요. 자,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서 보세요. 근이 두 개가 있어요.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뭡니까? 루트 앞에 있는 이 부호만 다르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근을 갖다 만약에 4분의 자, 3 플러스 루트 2다. 그럼 다른 항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거요? 4분의 자, 3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죠?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1분의 여기가 만약에 5 플러스 2루트 3이다. 그럼 다른 항은 어떻게 될까요? 1분의 5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분모가 1이 될 때는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근이 5 플러스 2루트 3이면 다른 항은 5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에서 분모에 2a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 개의 근이 분모에 꼭 어떠한 숫자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얼마? 1. 근데 1은 쓸 필요 없잖아, 분모.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다. 그럼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예요. 왜? 밑에 분모가 1분의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분모에 여기 숫자가 얼마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서로 바꿔주면 된다.
그것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접근해 보죠. 자, 보겠습니다. 한 근이 이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분모에 있습니까? 분자에 있습니까? 분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무리수 루트가 있는 부위가 지금 분모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보세요. 아,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아,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얘를 뭐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뭐 한다고 불러요? 유리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요렇게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3 되니까 1이죠. 1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 이것의 한글이 이렇다라고 알려있지만 이것의 한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루트 3. 그럼 다른 한글은 뭐가 되겠어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 그럼 뭐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빨리 뭔가 이제 떠올려야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됐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으로 얘를 들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풀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방정식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에 해당되는 게 n이고 b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게 n이고 b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8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루트 3이 날아가 버리고 남은 건 2 더하기 2니까 얼마요?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겹쳐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n분의 8이라고 하는 게 4입니다. 그죠? 그럼 양변에 n을 갖다 곱해보세요. 여기도 n을 곱하고 여기도 n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이 4n. 그럼 n 값은 얼마가 돼요? 2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분의 합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두 분의 곱 아닌가요? 자, 알파, 베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a에 해당되는 값이 n이고 c에 해당되는 값이 n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느냐? n분의 n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 그러면 얘를 갖다가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부호만 다르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야? 4-3 그러니까 1 되지 않습니까? 근데 n값이 2라고 했어요. 그럼 요 n값이 2라는 거예요. 그럼 n값이 얼마예요? 2분의 얼마냐? 1 됩니까? 분모 분자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n값이 얼마냐?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건 n의 값이니까 어떻게 돼?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4라고 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풀이한 방법은 뭡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아까 선생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다른 방법 보세요.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한 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한 근을 갖다가 내가 변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x의 값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는 0이 돼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가지고 는 0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럼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얘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이 x랑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x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x의 제곱이 있어. 그럼 나는 얘를 갖다 x 제곱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육안으로 여기를 딱 봤을 때 루트가 보입니까? 루트가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루트가 안 보이게끔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가 안 보이게끔 처리하려면 양변을 그냥 제곱을 갖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x 제곱이 생겨나지만 이걸 갖다 제곱하게 되면
얘 제곱 하게 되면 유리수가 돼요. 근데 나중에 2ab 하게 되면 뭐예요? 루트가 남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곤란하죠. 어떻게 제곱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자, 여기에서 무리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무리수를 단독으로 냅두고 제곱을 하게 되면 유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무리수만 단독으로 놓칠 거면 2를 갖다 옮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2라고 하는 게 루트 3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세요. 양쪽에.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이 얼마? 제곱하니까 3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 한쪽으로 넘겨요. 왜 넘겨요? 왜? 여기가 는 0이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는 0으로 만드니까 3을 갖다 넘겨버리면, 자,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플러스 1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 쓴 것이 여기에다 쓴 거랑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 돼요. 자, 써볼게요. 밑에다가 m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쓴 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어떻게 돼? 같아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4x고 여기는 마이너스 8x야. 그러면 이 두 식이 똑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쪽도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를 갖다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자, 아래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얘를 자, 2를 분배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8x 똑같잖아. 그럼 뭐야? m값이 2가 되고 여기는 m값도 2가 되게 되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m값은 2. 그래서 곱하기 하면 얼마? 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풀었어요. 어떻게 풀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한 게 얼마? 곱한 게 얼마? 그거 가지고 풀 수도 있고 한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x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적당히 변형시켜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식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n을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또는 한 근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자, 요걸 한번 공부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약간 좀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생님 아까 표현했죠? 뭐야? 약간 번거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자,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이쪽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쪽으로 보시죠. 자, 이게 뭐 이게 좀 문제를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장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장사.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가가 2,000원이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장사꾼이라면은 그죠? 2,000원에 물건을 들여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더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A% 이익을 갖다 붙였어요. 2,000원에 대한. 그래서 정가를 갖다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단을 잘 하시고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예요? 예, 얘는 들어오는 가격, 나한테 들어오는 가격, 정가는 뭐야? 소비자한테 나가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싸고 얘는 좀 비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익이 남겠죠. 자, 하여튼 A%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이제 정가를 매겼는데 장사가 안 돼요.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정가로 붙인 그 금액에다가 어떻게 A%를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요? 1,920원에 팔았대. 이 장사는 엄마가 그랬네. 2,000원에 들어와서 1,920원에 팔면 뭐예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를 했네. 그죠? 예? 자, 그러면 과연 손해보는 장사를 했지만 과연 도대체 몇 퍼센트 이익을 갖다 붙이고 몇 퍼센트를 할인했더니 그럼 이 몇 퍼센트가 과연 얼마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A%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A% 그럼 A%를 붙였다가 A%를 할인하게 되면 원래 들여왔던 가격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왜? 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들여온 가격에다가 퍼센트를 갖다 붙였으니까 가격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00원에다가 매긴 가격이나 2,000원보다 큰 가격에다 퍼센트를 매길 때는 그 가격 차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A%를 갖다가 어떻게 가격을 갖다가 이익을 붙인 거에다가 거기서 다시 할인을 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동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원가와 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0원에 들여와가지고 2,000원에 들여왔어요. 그럼 내가 이익을 하나도 안 보고 똑같은 2,000원에 팔겠다. 그러면 A%를 붙인 다음에 A%를 또 어떻게? 할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가격이 같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뭐예요? A% 이익을 갖다 붙였으니까 이 값이 2,000원보다 큰 값이죠. 그 2,000 얼마 되는 가격에 다시 A%를 할인하니까 2,000원이 안 되고 1,920원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뭐 한번 문제 한번 내보죠, 그러면. 자, 원가가 2,000원이에요, 2,000원. 잘 보세요. 원가가 2,000원이면 A% 이익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A%라고 하는 건 뭡니까?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퍼센트를 없애버리면 자, 100분의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2,000원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A라는 값을 갖다 이렇게 곱했어요. 그럼 이 값은 뭘 거야? 이 값이 정가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가로 들어온 것 이외에 순수한 이익이 되는 걸까요? 자, 이 값은 뭐예요? 순수한 이익입니다. 그럼 뭐예요? 정가라고 하는 건 내가 원가가 들어왔으니까 요 가격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돼? 원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 이익에다가 원가를 갖다가 플러스 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정가가 되는 거죠.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2,000원 아닙니까? 2,000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거 0 두 개 이렇게 지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가라고 하는 거는 원가 2,000원에다가 자, 2,000원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20 남고 A가 나오니까 20A. 요게 바로 정가가 되는 거예요. 정가. 근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아예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전체 가격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A%를 할인했대요.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A%를 할인했다. 그럼 잘 봐요.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10%를 할인했어요. 그럼 10% 얼마예요? 100분의 10이죠. 그럼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랑 곱해.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원에다가 100분의 10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자, 0 두 개 지워져요. 그럼 여기도 0 두 개 지워지니까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을 갖다 1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0원짜리 물건에서 100원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에서 100원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을 세울 때는 여기까지 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하느냐? A%니까 어떻게 써요? 여러분이 100분의 어떻게 A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냐?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의 값이 아니라 깎아주는 물건의 비율인 거죠. 깎아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정가를 말렸는데 요만큼을 깎아준다는 거야. 그럼 잘 봐요. 자, 10%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내가 뭐예요? 이 물건 가격에 90%만 받고 물건을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봐요. A%를 할인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거죠. 그렇죠. 100분의 어떻게 해요? 100에서부터 A만큼 뺀 가격에 팔겠다는 얘기예요. 자, 식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식을.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가를 갖다 매긴 거에다가 할인을 해준 건데 그 할인해준 거는 뭐예요? 100%에서 할인 퍼센트를 갖다 뺀 가격에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정리해 봅니다. 자, 볼게요. 요거 조금 정리할게요. 요거 좀 정리하게 되면 자, 요 가로는 그냥 씁니다. 자, 2,000 자, 플러스 20이에요. 자, 여기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정리하게 되면 100분의 100 하게 되면 어떻게? 자, 그러니까 얘는 A분의 B 마이너스 C니까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따로따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100분의 100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어떻게 돼? 100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야? 정가를 매겼는데 다시 A%를 할인했어. 할인한 가격을 푼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고 했어요? 1920이다. 요것만 여러분이 풀면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리하겠어요? 여기 이 100이 참 걸리죠. 이게 분모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야? 자,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자, 선생님이 요걸 지우겠습니다. 이쪽을 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양면을 어떻게 보냐? 100을 갖다 곱합니다. 자, 여기도 100을 곱해요. 자, 그럼 100을 갖다가 이게 곱하기니까 곱하기를 이렇게 곱하면 안 되죠. 이게 곱하기니까 분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냅두고요. 자, 2000 플러스 20a는 그대로 냅두고요. 100을 갖다 요 안에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죠? 그럼 이 값이 얼마야? 1920에다가 0을 2개를 갖다 붙이고. 그럼 잘 보세요. 자, 계산 편리하겠네. 자, 여기에 공통이 뭘까요? 여기는 2000 플러스 20a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갖다 앞에다가 20을 끄집어내면 20에다 얼마를 곱해야 2000이 될까요? 100 아닙니까? 100. 자, 그럼 여기다 내가 선생님이 100이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 뭐만 남겠어요? a만 남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뭘까? 바로 아니겠네. 계산이 편리하다. 그럼 이게 일단 다 곱하기 돼 있으니까 0 하나는 이렇게 간단히 지울 수가 있고요. 2를 갖다 주게 되면 자, 19,200을 갖다 절반하면 얼마입니까? 자, 9,600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남은 식을 갖다 써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0 플러스 a에다가 100 마이너스 a를 했더니 이 값이 9,60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가로안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이 9,600이에요. a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a 제곱이 넘어가게 되면 a 제곱만 남고 9,600이 넘어오게 되면 만에서 9,600을 빼니까 400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뭘 제곱하면 400이 되나요? A값 얼마?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응?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물건에 A% 이익을 갖다 붙였는데 마이너스 20% 이익을 갖다 붙였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얼마? 20%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문제의 답은 얼마야? 20.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어요. 어떻게 식 세우는 게 조금 이해가 잘 되셨나요? 원가를 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A%를 할인했다. 그럼 할인 값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할인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100%에서 몇 %를 갖다 할인해 준 걸 뺀 값이 뭐예요? 판매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것이 바로 이 문제의 바로 함정입니다. 함정.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방정식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